찐이야. 완전 찐이야. 문법이 쉬워진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공부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짧지만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문장의 종류, 이 부분이 아마도 여러분들 중학교 3년 내내 국어 시간 때 배울 문법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진하게 이 문법 공부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오프닝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꼭 약속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틀었는데 아직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직도 문장 성분의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의 내용이 내 머리에 아직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아직 그 내용들이 헷갈리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오늘 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 다시 그 전에 했던 강의 영상으로 돌아가서 빠르게 한번 복습하고 다시 이 영상을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배울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전혀 모르면 그리고 그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오늘 배울 내용 역시 흔들려요. 계속 흔들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법은 수학하고 비슷해서 그 전 단계의 기초가 완벽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기 전에 반드시 저하고 약속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나는 이미 그전 수업들을 다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문장 성분의 내용 다 이해하고 있다. 라는 친구들은 이제 이 다음 단계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잠깐 오늘 수업을 멈춰두고 그전 수업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내용들 복습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꼭 저하고 약속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4페이지를 보면은 문장의 짜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문장의 종류라고 해서 4개의 그림이 있고 그 각각의 4개의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이 4개의 문장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장들을 분석해 보면서 문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문장과 겹문장을 알아보자 라고 해서 1번부터 4번의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를 각각 찾아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문장, 누리는 고양이를 키운다 라는 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는 이미 교과서에서 찾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문장 성분을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찾으면 도움이 되는 문장 성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그 문장의 서술어를 먼저 찾으면 나머지 문장 성분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누리는 고양이를 키운다 라는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뒤에 있는 키운다 라는 동작, 행위, 상태를 의미하는 부분이
바로 문장의 서술어가 되는데, 자, 키우는 거는 행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키운다라는 서술어에 이 행위를 하는 실제 주체, 행위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누리라는 친구네요. 자, 그러니까 누리는 이라는 이 부분이 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키우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고양이를 키우는 거죠. 자, 그래서 고양이를 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또 조사 을을이 붙으면은 이 을을이 붙은 그 문장 성분, 이 문장 성분을 이루고 있는 이 덩어리는 그 문장의 목적어가 된다라는 것까지 챙겨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그 옆에 있는 와, 꽃이 아름답다 라는 문장의 서술어와 주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는 바로 보이네요. 그렇죠. 아름답다입니다. 자, 아름답다에다가 세모, 서술어라고 체크해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름답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상태를 지니고 있는 주체.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그렇죠. 꽃이 아름다운 거죠. 그 앞에 있는 꽃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컴마 앞에 와! 라고 되어 있는 이 감탄사. 그럼 이거는 무슨 성분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독립성분이자 독립어가 되는 거네요. 뭐 뒤에 있는 꽃이와 아름답다 주어 서술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와 같은 경우는 독립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찾기 어렵지 않죠? 이것마저 어려우면 네, 여러분들 지금 강의 멈추시고 그 전에 강의로 백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3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신 책을 읽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장의 서술어 찾아봅시다. 그렇죠. 맨 뒤에 있는 읽었다 라는 네, 이 부분이 서술어가 됩니다. 역시 세모 표시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읽었다도 동작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읽는 동작을 한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맨 앞에 있는 우리는 이라는 우리가 읽은 거니까 우리는 이라는 부분이 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주어 서술어가 분명히 이제 한 쌍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또 뭔가 주어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좀 보입니다. 네, 혹시 찾으셨나요? 그렇죠. 일단 지금 제가 잠깐 펜으로 바꿔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읽었다 밑에다가 제가 서술어 서1이라고 하고 서1 그 다음에 이 서술어 1번과 짝이 되는 주어를 주어 1번이라고 해놓을게요. 우리는에다가 주 1이라고 해놓을게요. 주 1.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서술어처럼 보이는 아이를 찾아볼게요. 그렇죠. 추천하신. 자, 이거 원래로 돌리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추천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추천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서술어가 되니까 서2라고 해놓을게요. 서술어 두 번째 서술어. 자, 그러면 이 추천하신, 추천하다. 이 추천하는 행위를 한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추천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서술어의 주체, 즉 두 번째 주어는 선생님께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주 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문장 속에 몇 번이 나온 겁니까? 그렇죠. 두 번이
나왔네요. 찾아낼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그 옆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나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 자, 일단 확실한 서술어가 하나 보이네요. 그렇죠. 부른다 라고 되어 있는 서술어가 하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부르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누가 부르는 겁니까? 그렇죠. 동생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니까 동생은. 자, 그러면은 부른다의 주어는 동생은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얘네들 동생은과 부른다가 주어 서술어 관계 한 쌍 나온 거고요. 자, 또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서술어가 하나 더 보이는데 바로 치다라는 네, 서술어 하나. 자, 그러면 이 치는 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누나가 하고 있네요. 즉 누나는이 또 다른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문장 안에서 몇 번이 보이고 있습니까? 2번이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주어 서술어를 각각 찾아서 표시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6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적절한 이름을 연결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교과서를 보면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라고 되어 있냐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문장의 번호를 그 표 밑에다가 적으면 되고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오는 문장의 번호를 그 밑에다가 또 적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어봅시다. 주어와 서술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문장은 몇 번과 몇 번이었습니까? 그렇죠. 이미 적혀 있는 1번과 그렇죠. 그 옆에 있던 2번 문장이었죠. 자, 그 다음에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오는 문장은 몇 번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번과 4번 문장이었죠. 자, 이렇게 화면에서와 같이 여러분들이 각각에 해당하는 번호를 잘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하는 일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문장을 의미하는 적절한 용어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오는 문장을 뜻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50%의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찍어보세요. 네.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문장을 견문장이라고 부를까요? 혼문장이라고 부를까요? 왠지 그렇죠. 혼문장이라고 부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혼이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한 겹짜리 얇은 이불을 우리가 혼이불이라고 하는데 이 혼이라는 말이 하나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치면은 1입니다. 1. 그래서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문장을 우리가 홑 문장이라고 하고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오는 문장. 여러분 겹겹이라는 말 들어봤죠? 뭔가가 두 쌍씩 있는 것들, 두 쌍 이상씩 있는 것들을 겹겹이 쌓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오는 문장은 당연히 견문장이라고 부르겠죠. 개념 나왔습니다. 문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냐면 그렇죠. 문장의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 2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한 문장 안에 주어 서술어 관계가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나눠졌었어요. 문장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주어 서술어 관계가 문장 안에서 한 번만 나오는 문장은 뭐라고 부른다? 홑 문장.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오는 문장은 뭐라고 부른다? 견문장이라고 부른다. 까지 개념 정리 되셨나요? 네, 훌륭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65페이지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겹문장의 종류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방금 전에 우리는 문장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문장에서 한 번만 등장하는 경우는 무슨 문장이라고 부른다 했었죠? 그렇죠. 홑 문장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문장 안에서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는 겹 문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65페이지 2번 문제를 보니까 겹 문장 안에서도 또다시 종류가 나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겹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4번 문장을 각각 두 개의 홈문장으로 바꾸어 써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3번과 4번 문장은 아까 전에도 봤듯이 주어 서술어 관계가 문장 안에서 두 번 이상 나오는 겹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씩 나타나니까 각각 두 개의 홈문장으로 나눠서 써볼 수 있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3번 문장. 우리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신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을 각각 두 개의 홈문장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술어는 뭐였나요? 그렇죠. 읽었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읽는 행위를 한 주체, 즉 읽었다와 짝을 이루는 주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읽은 거였으니까 우리는 읽었다라는 하나의 홈문장이 나오죠. 자, 우리는 읽었다라고만 써놓으면 문장이 뭔가 어색합니다. 왜죠? 맞습니다. 읽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즉 서술어의 대상, 목적어를 적절히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 목적어는 이미 문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읽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는 책을 읽었다 라고 해서 하나의 완전한 홈문장이 지금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서술어는 뭐였나요? 맞습니다. 추천하시다, 추천하셨다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추천하셨다라는 서술어의 또 짝을 이루는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추천하는 행위를 한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선생님이셨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셨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역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셨다라고만 적어 놓으면은 문장이 뭔가 어색합니다. 왜? 그렇죠. 추천한 대상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적절한 목적어를 넣어줘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추천하셨어요? 그렇죠. 책을 추천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65페이지 빈칸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다라는 또 하나의 홈문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의 겹문장 속에 숨어있는 두 개의 홈문장을 찾아내는 활동을 한 건데 여러분들 저처럼 지금 선생님이 함께 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홈문장을 나눠낼 수 있겠나요? 네. 자, 여러분들 모두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다음 문장을 또 홈문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 역시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씩 나타나는 겹문장이죠. 자, 그러면 이 겹문장을 각각의 홈문장 두 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하나 보이네요.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 네, 완벽한 홈문장 하나가 나오죠. 자, 그럼 또 다른 홈문장은 어떤 것이 될까요? 맞습니다. 누나는 피아노를 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빈칸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와 같이 누나는 피아노를 친다,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 라는 문장을 각각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봤던 3번 문장보다는 4번 문장이 훨씬 홈문장 두 개로 나누기가 수월했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방금 살펴본 3번과 4번의 그 겹문장들을 우리가
각각 두 개의 혼문장으로 나눠봤는데 이 두 혼문장이 어떤 관계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겹문장이 되었는지를 그 다음 페이지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신 책을 읽었다라는 이 겹문장은 우리는 책을 읽었다라는 하나의 혼문장과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추천하셨다라는 또 다른 혼문장 하나가 결합을 해서 3번과 같은 하나의 겹문장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다른 두 개의 혼문장이 어떤 관계로 결합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면 우리는 책을 읽었다라는 이 혼문장 사이에 또 다른 혼문장으로 존재했던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추천하셨다라는 이 문장이 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들어오진 못했고 모양을 살짝 바꿔서 우리는 책을 읽었다라는 이 혼문장 사이로 쏙 들어와서 안기게 되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느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신으로 모양을 바꿔서 지금 우리는 책을 읽었다 사이로 쏙 들어와서 안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문장이 다른 혼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의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아는 문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모양을 살짝 바꿔서 안기게 된 문장을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절. 자, 제가 펜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원래로 돌아가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추천하셨다. 얘도 역시 하나의 혼문장으로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혼문장이 우리는 책을 읽었다라는 혼문장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신으로 모양을 바꿔서 지금 우리는 책을 읽었다라는 혼문장 안으로 지금 들어온 상태죠. 들어온 상태인데 자, 이렇게 들어와서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안겨져 있는 이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절이라고 부르고요. 절. 이렇게 안겨있는 절이 전체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종류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혼문장이 있고 그 혼문장 안에 다른 혼문장이 들어와서 마치 전체 문장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안겨 있는 다른 혼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모양을 바뀌어서 폭 안겨있는 문장을 절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혼문장으로 존재했던 것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겹문장이 되는데 어떤 관계로 결합을 했느냐에 따라서 겹문장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3번과 같이 혼문장이 다른 혼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처럼 안고 있게끔 해서 결합을 한 문장은 아는 문장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먼저 3번은 이런 식으로 안겨 있구나. 이런 식으로 결합을 했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4번 문장은 또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누나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 라는 이 겹문장은
누나는 피아노를 친다,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 라는 각각의 두 개의 혼문장으로 나눌 수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 문장 역시 두 개의 혼문장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겹문장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인데 결합을 하는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둘 이상의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모양으로 지금 결합을 하고 있네요. 누나는 피아노를 친다.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 라는 이 문장이 마치 기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나란히 이어져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을 할 때 누나는 피아노를 친다 라는 이 문장을 지금 누나는 피아노를 치고 라는 식으로 모양을 살짝 바꿔서 두 개의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3번과 4번을 이렇게 두 개의 혼문장으로 각각 나눠보고 이 두 개의 혼문장이 어떤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합을 어떤 관계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겹문장의 종류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뒤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3번과 4번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적절한 이름을 연결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 65페이지를 보시면 둘 이상의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에 해당하는 번호를 쓰는 칸이 있을 거고 다른 혼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에 해당하는 번호를 쓰는 칸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둘 이상의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지는 형식으로 결합한 문장의 번호는 몇 번이었습니까? 4번이었나요? 3번이었나요? 그렇죠. 4번이었죠. 누나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 라는 식으로 해서 둘 이상의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문장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형식으로 결합을 한 문장은 몇 번이었습니까? 그렇죠. 3번. 우리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신 책을 읽었다 라는 이 문장은 우리는 책을 읽었다 라는 혼문장 사이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추천하셨다 라는 또 다른 혼문장이 그 사이로 쏙 들어갔는데 모양을 살짝 바꿔서 우리는 책을 읽었다 라는 문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안기게 되면서 마치 그 문장 안에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모양을 바꿔서 쏙 안겨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결합을 한 문장은 몇 번이었냐면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5페이지 빈칸에 둘 이상의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 안에다가는 4번을 적어주시면 되고 다른 혼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은 3번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이름을 연결해 보는 거는 너무 쉽죠. 이미 문장의 그 내용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둘 이상의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이어진 문장이라고 부를 거고요. 다른 혼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종류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어 서술어와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홑 문장이라고 하고요. 주어 서술어와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겹 문장은 또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 이상의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지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다른 혼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이어진 문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6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어진 문장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동을 해보면서 이어진 문장의 짜임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총 5개의 문장이 나와 있고, 자, 이것들이 모두 다 이어진 문장과 관련이 있는 예문들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어진 문장의 짜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의 문장을 각각 2개의 홈문장으로 나누고 어떤 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우는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자,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를 2개의 홈문장으로 나누면 비가 오다와 바람이 분다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이 2개의 홈문장을 어떤 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했느냐 보면은 뭐뭐 고라는 어미를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가 오다에서 오다 부분에 있는 다라는 어미를 빼고 그 자리에 뭐뭐고라는 어미를 넣어서 앞뒤 홈문장을 연결해서 하나의 겹문장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2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비가 오면 곡식이 잘 자란다 라는 이 문장을 2개의 홈문장으로 나눠봅시다. 그렇죠. 비가 오다 라는 홈문장 하나와 곡식이 잘 자란다 라는 홈문장 하나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앞 뒤에 있는 홈문장을 어떤 말을 사용해서 연결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이시죠? 뭐뭐면이라는 어미, 즉 비가 오다의 오다 부분에 있는 다라는 어미를 빼고 그 자리에 뭐뭐면이라는 어미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앞뒤 홈문장을 나란히 이어주는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3번째 문장도 한번 해볼게요. 비가 오지만 날씨가 춥지 않다라는 이 문장을 2개의 홈문장으로 나눠보면요. 그렇죠. 비가 오다와 날씨가 춥지 않다라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이 2 문장을 어떤 말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뭐지만이라는 어미를 활용을 해서 오다의 다를 빼고 뭐뭐지만이라는 어미를 넣어서 앞뒤 홈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뒤 이렇게 하나의 겹문장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4번째 문장 볼게요. 우리는 비를 피하려고 가게로 들어갔다. 자, 이 문장을 각각 2개의 홈문장으로 나눠봅시다. 그렇죠. 첫 번째 홈문장은 우리는 비를 피했다가 될 거고요. 2번째 홈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게로 들어갔다. 근데 누가 들어간 겁니까?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가게로 들어갔다라는 또 다른 홈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 홈문장은 어떤 말을 사용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뭐려고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원래 우리는 비를 피하다 라는 말에서 다를 빼고 뭐뭐려고 라는 어미를 대신 넣어서 앞뒤 문장을 나란히 이어지게끔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이요. 마지막. 비가 그치지 않아서 우리는 축구를 하지 못했다 라는 이 문장은 2개의 홈문장으로 나눠보면 먼저 그렇죠. 비가 그치지 않았다 라는 문장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홈문장은 우리는 축구를 하지 못했다 라는 홈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2개의 홈문장을 어떤 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서라는 어미를 활용을 해서 비가 그치지 않았다의 다를 빼고 아서를 대신 넣어서 비가 그치지 않아서 우리는 축구를 하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어진 문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발견하셨나요? 네,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홈문장이 어미에 의해서 결합이 된 건데 이렇게 앞뒤 문장, 각각의 홈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때 사용하는 어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연결해주는 어미라고 불러서 연결해주는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결어미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뭐고, 뭐뭐면, 뭐뭐지만, 뭐뭐려고, 뭐뭐아서 이런 것처럼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미들을 연결어미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앞뒤 혼문장 두 개를 연결시켜준다, 결합시켜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말, 교과서에도 지금 66페이지 옆부분에 말주머니로 해서 뭐뭐고, 뭐뭐면, 뭐뭐지만, 뭐뭐려고, 뭐뭐아서, 뭐뭐어서처럼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법 요소를 뭐라고 부른다? 연결어미라고 부른다.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혼문장을 연결어미를 넣어서 하나의 겹문장이 된 케이스를 우리가 무슨 문장이라고 부른다? 겹문장 중에서도 이어진 문장이라고 부른다. 앞뒤 문장이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서 결합된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부른다. 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진 문장 안에서도 또다시 종류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